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앵과 다이아나가 처음처럼 사이좋게 되어 다시 빈번하게 서로 왕래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1년 중에 가장 추위가 심한 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슨 일일까? 저 아주머니, 잠깐 다이아나한테 다녀와도 좋아요? 대체 또 무슨 일이냐? 아까까지 눈길 위에 서서 30분 이상이나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 제가 만나려는 게 아니라 다이아나가 만나고 싶다는 거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요. 어떻게 그렇다는 걸 알았니? 신호를 보내왔어요. 볼 일 있을 땐요, 촛불과 두꺼운 마분지를 써서 창가에서 서로 신호를 하기로 했거든요. 신혼지 뭔지를 보낸다고 그러다가 커튼을 태워버리려고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다이아나가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빨리 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려. 그럼 더 이상 못 견딜 것도 없다. 다녀오너라. 다만 꼭 10분만 있다가 틀림없이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잠깐 문 닫고 가거라. 자, 아주머니, 중요한 얘기란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은 다이아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요, 다이아나의 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곧장 다이아나네 집에 들려 하룻밤 자고 가도 좋다고요. 게다가 내일 밤엔요, 공회당에서 토론클럽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데려다 주기로 돼 있어요. 뉴 브릿지에서 오는 다이아나의 사촌들의 큰 썰매를 타고요. 물론 아주머니가 허락을 해주시면 말이죠. 네, 아주머니. 괜찮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진정하도록 해라. 넌 가지 않을 거니까 말이다. 토론 클럽의 음악회 같은 건 시시한 거야. 그리고 또 너 같은 어린아이는 그런 곳에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토론클럽은 신용할 수 있는 훌륭한 모임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너를 음악회에 가게 한다거나 밤중에 집 밖을 쏘다니며 남의 집에서 자게 할 생각은 없다. 베리 부인이 다이아나를 보내다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인걸요. 그리고 다이아나의 생일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음악회 목사님도 오셔서요, 말씀을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유익할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가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 내가 한 말을 잘 들었거든. 신발을 벗고 어서 자거라. 벌써 잠잘 시간이 훨씬 지났잖니. 저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베리 아주머니는 우리들이 객실 침대에서 자도 좋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네 집에 있니 손님용 침대에서 잘 수 있다니 큰 명예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 명예는 없어도 좋아. 자, 그만 자거라, 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래도 말이야, 앤을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전 반대예요.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게 매튜 오라버니세요? 아니면 저예요? 그야 물론 넌 말일나지. 그렇다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글쎄다, 간섭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각기 자기 의견을 갖는 것만은 상관없잖아. 내 의견을 말하자면은 앤을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거야. 오라버니는 앤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달나라에라도 보내주라고 하실 거예요. 다이아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건 괜찮지만 음악회는 탐탁치가 않아요. 그런 곳에 가봤자 감기에 걸리거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들떠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 들뜬 마음을 잡으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저 아이의 성격이나 저에게 이익이 될 일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앤을 보내줘야 한다니까. 뭘 그렇게 꿈을 대고 있는 거냐? 서두르지 않으면 학교에 늦는다. 앤을 보내줘야 한다니까 안 그러네. 알았습니다요. 보내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라버니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 아주머니, 그 기쁜 말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오라버니의 의견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가 남의 집 침대에서 자거나 한밤중에 훈김으로 후끈거리는 공회당에서 밖으로 나와 폐렴에 걸린다고 해도 난 몰라요. 모두 다 오라버니 탓이야.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어제부터 제 가슴은 음악회에 가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음악회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땐 저 혼자만 따돌림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머니, 매튜 아저씨는 제 기분을 알고 계세요. 자신의 기분을 남이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난 특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아니 이거 젖은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마라. 난 줄곧 자작나무 오솔길에서 기다렸어. 어찌된 아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잖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하지만 난 음악회 입장료 10센트를 깜빡 잊고 아주머니한테서 받아오질 않았지 뭐니. 도중에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집으로 되돌아간 거야. 그럼 아줌마가 허락하셨니? 앤의 마음은 이미 음악회 공연장으로 달려가 있으니 수업에 정신을 쏟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습니다. 받아쓰기에서 길버트에게 뒤떨어졌고 암산에서도 많이 뒤져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은 그 때문에 느끼는 분함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오히려 수업이 끝나고부터였습니다. 베리가의 차는 다이아나의 생일에 잘 어울리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한 것이었습니다. 사촌들이야. 어서 와. 예, 다이아나. 잘 있었니, 토미?
벤과 다이아는 공회당까지 가는 길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프로그램은 실로 스릴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리시가 머리에 꽂은 카네이션 꽃은 생화야. 설마 필립스 선생님께서 일부러 시내에서 주문해와 프리시에게 선물하신 거래. 정말? 나는 종로의 문을 열었다. 캄캄했다. 사다리는 애는 프리시가 낭독하는 시 오늘 밤 종은 울리지 않으리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고, 성가래의 노래소리에 천사의 속삭임을 들었으며 샘스론의 그림 이야기 쇼킬리가 암탉을 둥지에 몰아넣는 방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아이가 다이아나의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였습니다. 벌써 다들 잠이 든 모양인지 집안은 캄캄하고 매우 조용했습니다. 이봐엔 어째서 길버트의 낭독을 듣지 않는 척했니? 길버트는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라는 대목에 왔을 때 이쪽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고. 다이아나, 넌 나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길버트에게 화제에 올리는 건 금물이야. 자, 달려가서 누가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는지 경쟁하지 않을래? 좋아. 준비, 도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조세피 할머니셔. 어째서 거기 계셨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굉장히 화가 나셨을 거야. 정말 큰일 났지 뭐니? 하지만 이렇게 우스운 일 겪어본 적이 있니? 조세핀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분인데? 아버지 아주머니인데 샬로트시에 살고 계셔. 나이가 많으신데 그 할머니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할머니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부쩍 까다로우셔. 오늘 밤 일로는 호되게 꾸중하실 거야. 아무튼 미니메이랑 잘 수밖에 없어. 이 아이는 잠버릇이 무척 나쁘지만.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엔 조세핀 할머니의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어서 앤이 초록색 지붕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나, 다이아나. 다이아나, 너희들이 할머니께 뛰어들었다는 게 사실이냐? 내가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 거지. 이 아이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다. 어쨌든 난 이런 곳엔 단 하루도 있을 수가 없으니 오늘 안 된다면 내일은 꼭 돌아가겠다. 어머, 아주머니 그런 말씀은 마시고. 아니야, 난 돌아갈 테야. 벌써 짐은 다 챙겨놨으니까 언제라도 출발할 수가 있어요. 참, 그리고 이 아이의 수업료 얘긴데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해두자고. 그렇고 말고 이런 말괄량 얘한테 일전 한 푼 드리고 싶지 않다. 첫째, 그렇게 덜렁대는 아이는 음악을 배울 자격이 없어. 다이아나, 그렇게 멍청이 서 있지 말고 할머니께 사과드려. 사과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난 저 아이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서하세요, 할머니. 앤은 베리 집안의 대소동을 그날 오후 늦게 마릴라의 심부름으로 린드 부인 댁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앤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던 장난으로 다정한 친구가 궁지에 빠지게 된 것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앤은 린드 부인 댁에서 나오자마자 다이아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 들었어. 조세핀 할머니께서 몹시 기분을 상하셨다고. 그렇단다. 화가 단단히 나셨어. 그래서 보통 잔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이런 집엔 있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은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지도 않으신 모양이지만 어째서 나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고자질은 하지 않아. 게다가 나도 너와 똑같이 나빴는걸? 그럼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어. 앤셜리, 너 설마... 하지만 할머니 너를 으드득 삼켜버릴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나한테 겁주지 마. 차라리 대포의 총구를 향해 걸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야. 내가 한 짓이니까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고백하는 거라면 다행히 경험도 많고 하니까. 앤! 들어와요. 조세핀 할머니, 아니, 넌 누구냐? 전 초록색 지붕집의 앤이에요. 고백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고백을 하다니 무슨 일 말이냐? 어젯밤에 할머니 침대에 뛰어든 것은 제가 그러자고 말을 꺼냈던 거예요. 다이아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얌전한 아이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다이아나를 꾸중하시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 하지만 다이아나도 함께 뛰어들었다는 건 분명하지 않니? 점잖은 집안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지만 그냥 장난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간곡히 사죄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조세핀 할머니. 아무튼 다이아나를 용서해 주시고 음악 수업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다이아나는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요,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알아요. 만일 누굴 야단치세야 마음이 풀리신다면 제게 화를 주세요. 전 야단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다이아나보다는 잘 견딜 수 있다고요, 할머니. 아, 너 그렇게 손님용 침대에 자보고 싶었니? 아무튼 네 쪽에도 그럴듯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잘 알게 됐다만 요컨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자, 그리 앉거라. 그리고 네 신상 얘기나 좀 들려다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 시간이 없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 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절 맡아서 잘 길러주시려는 친절한 분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잘도 나가질 않아요. 제가 침대에 뛰어올랐다고 해서 마릴라 아주머니를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가 돌아가기 전에 다이아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에이본의 예정대로 계실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만일 네가 가끔 찾아와서 얘기를 들려준다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군요. 그야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다이아나! 저런 준비성이 있구먼 그래. 그날 밤 조세핀 할머니는 다이아나에게는 팔찌를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다시 여행 가방을 풀어놓으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앤이라는 아이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기로 한 거다. 그리하여 사건의 자초지정을 들었을 때 마릴라가 오라버니에게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예정했던 한 달보다 더 오래 다이아나 집에 묵게 됐죠. 그리고 앤 덕분에 보통 때보다는 다루기 편한 손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별을 하게 되었을 때 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라 앤, 네가 샬럿 2시에 오게 되거든 꼭 우리 집에 들려다오. 그럼 큰 손님용 침대에서 재워줄 테니까. 앤은 기쁜 마음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초록색 지붕집에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오솔길에 있는 단풍나무엔 불그스레한 봉우리가 맺혔고 요정의 샘가에는 고사리가 뻗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는 연두색 아지랭이가 아른거리고 애틋한 잔설 사이로 봄을 날리는 5월의 꽃 아가이꽃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오랑캐고 골짜기는 온통 보라색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의 어느 아침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날과 똑같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주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는데. 또 두통이시군요. 응. 아주머니 두통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주머니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 오늘 하루 아주머니의 집안일을 모두 저한테 시켜주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학교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거려. 특별한 날이라니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은 아주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괜찮죠?
그럼 아침 일과 아침밥 준비를 내가 대신 해줄 수 있겠니? 아주머니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아저씨, 아침 식사하세요. 아, 그래. 안 되지. 다이아나 집에 다녀야겠어요. 무슨 일이냐 갑자기? 오늘 학교를 쉰다고 전해야죠. 네가 학교까지 쉴 필요는 없다. 나 때문이라면 난 이제 괜찮으니까. 부탁해요, 아주머니. 오늘만은 제가 좋을 대로 해주세요. 설거지는 다녀와서 하겠어요. 꼭 이대로 그냥 놔두세요. 저 아이가 벌써 네 대신에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 빠르군요. 어린애가 잘하는 것은. 그러게나 말이야. 저 아이가 오기 전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이엔지 저 아이가 없는 초록색 지붕집이란 생각할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 그렇구먼. 이곳에 온 지 1년이 됐는데 죽은 너무나 행복했어. 그래서 난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아주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선생님께 전해드릴게. 그럼 부탁한다. 벌써 11시다. 서둘러야겠네. 자, 이러면 됐지? 참, 어제 구운 파이를... 이건 따뜻하게 데우는 게 맛있겠지? 아저씨 일은 아직 안 끝났을까? 시간 안에 다 끝내니까 이젠 몹시 기다려진다. 참 그렇지, 아주머니 점심. 애니냐? 들어오렴. 내가 그만 졸았던 게로구나. 두통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나았단다. 아니, 점심이요. 오트밀을 만들어봤어요. 아이고 이런 완전히 환자 취급이구나. 막 일어나려던 참인데. 누워 계셔도 괜찮아요. 아저씨 점심 식사라면 벌써 준비해놨어요. 아주머니가 시키신 대로 했어요. 그러니? 그럼 애써 해온 거니 여기서 먹지. 네, 조심하세요. 저런. 그럼 부탁한다. 언젠가처럼 차를 빼놓으면 안 된다. 염려 마세요. 어머, 죄송해요. 아주머니 점심을 갖다 드렸어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 그건 다행이구나. 뭔가 하나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글쎄다.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아주머니께는 오토밀을 끓여드렸어요. 오호. 자, 사용 마시고 드세요. 아저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글쎄다.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은 벌써 지나갔고. 어... 어머, 괜찮으세요? 덕분에 이젠 괜찮아졌단다. 아유,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좀 쉬시잖고요. 네, 아주머니. 괜찮아. 아무것도 하질 않으면 오히려 차분해지질 않아요. 게다가 넌 분명히 누군가에게 공부를 뒤지고 싶지 않다고 했지 않니? 자, 나머지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방에 가서 공부나 해라. 하지만 그럼 공부를 하겠어요. 그 대신 저녁밥 짓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 부탁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면적도 같고. 아이, 풀었다. 초록색 지붕집의 매튜 아저씨죠? 에? 응. 역시 그러셨군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혹시 마중을 나와주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나오시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대리 속의 큰 허울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뭐예요? 언젠가 일생을 슬픔 속에서 지내는 여자아이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지만 빨강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머리는 아름다운 금발이었는데 매튜 아저씨! 매튜 아저씨! 매튜 아저씨!
앤. 네 옷은 여기다 두고 가겠다. 어, 네 세탁물은 저기다 뒀다. 어머나. 네가 이 일을 대신해줘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만 아저씨 손수건에 풀을 먹일 필요는 없었단다. 어머. 그리고 파이를 화덕에 넣고 데울 때 보통은 아무라도 데워지면 꺼내서 먹게 마련인데 어머나, 파일을 넣어두고 깜빡 잊었네요. 저런 지금 달려가 봤자 때는 늦었어요. 내가 다 치웠다. 아휴, 용서하세요. 오늘은 기념일이라 특별히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는데. 기념일? 그래요. 작년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글쎄다.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오늘은요, 제가 이 초록색 지붕집에 온 날이에요. 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이라는 날을 결코 잊지 않겠어요. 제 인생이 뒤바뀐 날인 거래요, 아주머니. 물론 아주머니께는 대단한 게 아니겠지만요. 작년 오늘 전 아저씨의 마차에 흔들거리면서 이곳에 왔어요. 아주머니, 절 받아들인 거 후회하세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진 않아. 그것보다도 저녁밥 짓는 걸 도와줄 생각이라면 빨리 공부를 끝내야 할 게 아니냐. 네. 오라버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오늘이 무슨 기념일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글쎄, 낮에도 애니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았는데. 작년 오늘은 초록색 지붕집에 앤이 온 날이랍니다. 오, 오우가 아니에요. 오늘은 꼭 1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앤을 마중하러 간 것은 오라버니셨잖아요. 그 장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다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구먼. 그게 오늘이었던가? 오라버니는 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에? 이제 오세요? 에? 제 식사가 끝나거든 마차를 타고 브라이트 강까지 가보지 않겠니, 앤? 아니, 앤만 괜찮다면 말이다. 아저씨,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식사가 끝나거든 마차를 타고 브라이트 강까지 가보지 않겠냐고.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잊지 않고 계셨군요. 제가 초록색 지붕집에 온 그날 일을요. 사실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런 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해가 져버린다, 앤. 자, 이쪽에 있는 것도 옮겨다오.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가세요. 네? 셋이서 브라이트 강에 가는 거예요. 아니다, 난 싫다. 마차에 흔들리면 가까스로 가라앉은 두통이 다시 생길지도 모르고
난 괜찮으니 아저씨랑 다녀오너라. 저 그 뭐라고 했지? 네가 이름 지은 기쁨의 하얀 길? 지금쯤은 사과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게다. 모든 게 작년과 똑같이 말이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자, 빨리 식사 준비를 해야지. 아저씨가 시장에 하시지 않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얘들아, 큰일 났어. 깜짝 놀랄 뉴스야. 루비다. 왜 그래, 루비야? 숨 차. 도대체 왜 그래? 깜짝 놀랄 뉴스가 뭔데? 저 말이지, 필립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시게 된대, 이번 6월에. 뭐? 어머, 그게 정말이니? 어머, 잘 됐다. 그럼 새 학기부터 새 선생님이 오시겠구나. 이번엔 어떤 선생님이실까? 여선생님이시면 좋겠다. 어머, 난 남자 선생님이 좋아. 그것도 젊고 멋진 선생님이. 어쩜 루비. 그런데 필립스 선생님은 왜 그만두실까? 그거야 뻔하지 뭐. 프리시가 퀸학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샬롯 씨로 가시는 거래.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멋진 수염하고도 작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조금 슬퍼진다 얘. 난 필립스 선생님께서 그만두셔도 아무렇지도 않아. 속이 시원한걸? 그래, 작별할 때가 와도 난 조금도 울지 않을 작정이야. 물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 안 됐지만 나도야. 나도 그래. 그래, 틀림없이 나도 눈물은 안 흘릴 거야. 그야 당연하지 뭐. 넌 들어온 첫날부터 꾸중 들었잖아. 자, 그럼 앤 셜리, 네가 노버스코시아의 고아원에서 온 앤 셜리지? 앤에게 있어 필립스 선생님의 인상은 처음부터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루비 길리스가 새로 만들어 입고 온 옷을 평하느라고 선생님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비의 옷은 앤이 꿈꾸고 있던 볼록한 소미로, 그것도 최신 유행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러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만남은 작별의 시작이라지만 린다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세상은 온통 그것뿐인가 봐요. 제가 오늘 학교에 손수건을 더 갖고 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손수건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것만으로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2장씩이나 필요할 만큼 네가 필립스 선생을 좋아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인걸. 전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저런, 그럼 왜 울었니? 다른 아이들이 울기 때문이었어요. 루비 길리스가 처음에 울었어요. 루비는 언제나 필립스 선생님이 싫다고 말했으면서 선생님께서 작별 인사를 시작하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드디어 우리들 작별할 때가. 앞을 봐요. 한눈 파는 버릇이 고쳐지질 않았군. 너먼 캠벨군. 새 선생님이 오시면은 곤란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들이 작별을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학교에서 지낸 3년을 지금 조용히 되돌아볼 때에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여러분들에겐 나빴던 기억도 있겠지요. 나를 미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난 오로지 여러분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을 생각하고 지난 3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이따금 회초리를 휘둘렀다 해도 그것이 사랑의 매였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 주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헤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전 미니 앤드리스처럼 모범생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라면은 양심에 거리낄 게 없을 테니까요. 저런. 그런 일은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늦은 일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여자아이들은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루비 길리스가 웬만큼 진정이 됐을 때 드디어 작별을 할 때가 왔습니다 하고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모두 웃는 얼굴로 되돌아오는 듯 하더니 또 울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작별을 할 때가 왔습니다. 루비가 몇 번이나 되풀이했기 때문에 모두들 눈이 새빨갛게 돼버렸어요. 말을 꺼냈던 당사자인 루비가 제일 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거예요.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라, 앤. 일이 되질 않잖니. 어머, 조금도 웃을 게 없는데. 하지만 아주머니, 2달 동안의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만 빠져 있을 이유가 없질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말이에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정거장 쪽에서 오시는 걸 만났지 뭐예요? 어머나, 오늘 오실 줄은 몰랐는데. 우리는요, 울다 지쳐서 길거리로 나왔어요. 어머나, 벨 아저씨 마차다.
않았어요. 물론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건 아니었지만 목사님 부인이 눈 부실 만큼 아름답다는 건 그리 좋은 게 아닐 거예요. 하긴 그럴 테지. 그 부인은요, 예쁘게 소매가 볼록한 연보라색 못을 든 옷에다가 장미꽃 장식이 붙은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제인 앤드루스는 목사님 부인이 소매가 볼록한 옷이라니 너무 유행을 따르는 거라고 말했지만은 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볼록한 소매를 좋아하는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 내외부는 린드 부인 집에 묵게 되겠구나. 목사관이 빌 때까지. 네, 그런가 봐요. 린드 아주머니도 마차에 타고 계셨어요. 그날 밤 마릴라는 지난 연말에 빌렸던 루비 방석의 틀을 돌려주러 간다면서 레이첼 린드 부인 댁으로 갔습니다. 린드 부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었고 그 중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단념하고 있었던 것이 많았는데 그날 밤이 되자 어찌된 영문인지 빌려주었던 물건들이 잇따라 되돌아왔습니다. 신임 목사, 그것도 아내와 동행해서 왔다고 하면 유수감이니 이 가난하고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지만 여장을 이제 막 푼 목사 부부가 밖에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으니 마릴라나 마을 사람들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같이 가자. 왜 그래? 목사님 네 분이다. 한 폭의 그림 같다. 사랑의 오솔길에 산책하는 연인들. 목사님이? 가보자. 뭐? 뒤따라가자고. 에이, 셜리. 멋져라. 하지만 목사님답지 않다. 하긴 그렇구나. 그래도 역시 근사해. 이쪽으로 오신다. 어떡하지? 인사를 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아가씨들은 여기 사나? 네, 그래요. 어머, 잘 됐어요. 이 길은 어디로 통하고 있는 길이지? 우리가 산책을 하고 있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지 뭐야. 사랑의 오솔길이라고 해요. 저 길이요. 어머? 저는 앤셸리라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초록색 지붕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이아나 벨이에요. 과수원 언덕에 살고 있어요. 저 베리의 연못의 베리구나. 네. 하지만 저흰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 정말 멋진 이름이로구나. 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앤은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정말 잘 지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앨런 네 분이시죠? 저런. 우리도 벌써 꽤 유명해진 모양이구려. 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차를 타고 오시는 걸 봤어요. 린드 아주머니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라면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겠어요. 그거 고맙다. 어쨌든 꼬마 아가씨들 도움을 받아야겠어. 부탁하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숲, 실개천, 그리고 호수. 혹시 모기 마르지 않으세요? 이 근처에 드라이아드의 샘이 있어요. 게다가 드라이아드의 샘까지. 그것도 애니 이름을 붙인 게로군. 네, 이쪽이에요. 제가 또 한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두 분을 린다 아주머니 때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정말 멋있는 부인이에요. 온화하고 상냥하고 게다가 무척 밝은 분이세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반을 가르치시게 됐대요. 아주 멋진 우연이잖아요. 앞으로는 말이죠, 주일학교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어요. 설령 비가 온다고 해도요. 빨리 일요일이 돌아왔으면. 저런 네가 스스로 주일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낼 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요, 언덕 위에서 두 분이 왈츠를 추시는 걸 살짝 봤지 뭐예요. 뭐라고? 월츠를 말이냐? 그거 참 대단한 목사님인가 보다. 목사가 춤을 추다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어머, 춤을 좀 췄다고 해서 믿음이 얕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멋있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요, 처음 봤을 땐 조금 놀랐댔어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다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무심코 춤을 추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신이 나서 들뜰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전 정말로 기뻤어요. 이렇게 되면 일요일엔 마릴라는 약간의 두통을 무릅쓰고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이본리 사람들 모두의 기분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환자를 빼고는 초록색 지붕집의 매튜 아저씨 정도였습니다. 초만원을 잃은 신도들을 앞에 두고 앨런 목사는 열성과 활기가 넘치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여 사람들도 이 솔직하고 쾌활한 젊은 목사에게 호감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는 앨런 부인의 재미있는 얘기와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앨런 부인이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의 꿈이 건조한 주일 학교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스운 목사는 아닌 것 같다. 어머, 웃은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멋있는 분이라고 말했죠. 네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딘가 좀 우스운 사람이니까. 하지만 앨런 목사님이 와주셔서 정말 잘 됐어요. 설교도 재미있고요. 인사도 습관적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정성이 담긴 인사였어요. 린다 아주머니는 그분도 완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셨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75달러의 연봉으로 완전한 목사를 기대하는 쪽이 무리일 거예요. 앨런 부인은 정말 멋있어요. 훌륭한 사모님이세요. 앨런 부인은요, 느닷없이 선생님만 질문을 하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 뭐든지 질문이 있으면 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어요. 질문하는 데는 선수니까요. 그렇고 말고. 저 말고 질문을 한 건 루비 길리스뿐이었어요. 글쎄, 한다는 질문이요, 이번 여름에 주일학교에서 수업봉을 가는 거냐는 거였어요. 배우고 있는 것과 상관도 없는 걸 묻는 것은 실수지 뭐예요? 하지만 앨런 부인은 웃으시면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하셨어요. 앨런 부인의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양쪽 볼에 예쁜 보조개가 생기지 뭐예요? 아주머니, 저도 보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처럼 마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조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에요. 만일 저한테 보조개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앨런 부인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모두가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 여태까지 종교가 그렇게 즐거운 것인 줄은 몰랐어요. 어쩐지 늘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앨런 부인의 종교는 안 그래요. 저 앤, 며칠 내에 목사님 내외분을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 아주머니 정말이세요? 린드 부인한테 들었다만 아직 초대를 하지 않은 건 우리 집뿐이라는구나. 글쎄, 이번 수요일쯤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저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요? 아저씨는 두 분이 오신다는 걸 알면 또 뭔가 억지로 핑계를 대서 그날은 집을 비우려 들 테니까. 벤트레이 목사님하고는 허물없이 친숙해져서 좋았지만 새 목사님과 친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게다가 목사님 부인까지 오신다면 바짝 긴장을 하실 테니. 비밀은 꼭 지키겠어요. 하지만 부탁이니 제발 그때 케이크는 제가 만들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네가? 네, 앨런 부인을 위해서 꼭 뭔가 하고 싶어요. 게다가 요즘은 저도 케이크를 제법 잘 만들잖아요. 그건 그래. 그럼 레어 케이크를 만들어라.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앤은 이제 완전히 앨런 부인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엔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월요일에서 화요일에 걸쳐 초록색 지붕집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에 바빴습니다.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릴라는 에이본리 마을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앤은 마릴라를 도우면서 흥분과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토록 동경하는 앨런 부인을 초대할 수 있게 된 행복을 마음껏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마릴라와 앤만의 비밀로 매튜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튜가 핑계를 대고 당일인 수요일에 집을 비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드라이아드 샘가에서 앤은 다이아나를 만났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어, 다이아나. 다만 레어 케이크만은 내일 아침에 내가 만들 거야. 아주머니하고 난 이틀 동안 너무나 바빴어. 목사님을 집에 초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암탉의 살코기를 딱딱하게 굳힌 것, 소의 혀를 차게 한 것, 그리고 빨간 것과 노란 것 두 종류의 젤리도 있어. 그리고 크림을 바른 레몬파이에 버찌파이하고 과자가 3종류, 거기다가 과일 케이크도 있다고. 뿐만 아니라 아주머니가 소중히 아껴둔 플럼의 사탕절임과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아까 말한 작은 빵에 내 레어 케이크까지. 어머나, 12가지나?
하지만 난 내가 만들 레어 케이크를 생각만 해도 몸이 오슬오슬 떨려. 내가 잘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젯밤에 말이야, 커다란 레어 케이크 모자를 쓴 귀신한테 밤새도록 쫓기는 꿈을 꿨지 뭐니 글쎄. 케이크 귀신이라고? 하지만 앤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리하여 마침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다, 감기일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앤, 왜 이리 일찍 일어났니? 참, 목사님 내외분이 오시는 날인데 잠만 자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저런. 손님은 오후에 오실 테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 왜 그러니? 감기에 걸렸나 봐요. 어쩌냐게 다이아나랑 늦도록 물놀이를 해서 그럴 거야, 틀림없이. 어떡해요. 전 아주 중요한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 진정해라.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건 없다. 가서 조금 더 쉬어라. 쉬고 있을 순 없어. 아침 식사 때는 앤의 재채기는 가라앉았지만 아무튼 지독한 코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사실은 오늘 오후에 새로 오신 목사님 내외분을 집에 초대하기로 돼 있어요. 응? 아셨죠? 오라버니도 꼭 참석을 하셔야겠어요. 아니, 저 순물을 솎아내는 일이 남아 있는데. 아저씨, 부탁드려요. 참석해주세요. 빠지시면 곤란해요. 오라버니가 이 집 주인이니까요. 글쎄다. 하지만 나도 곤란해. 난 역시 그만두겠어. 아저씨. 음식을 많이 장만했어요. 게다가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네? 참석해주세요. 글쎄다. 아니, 뭐라고 할까? 나는 감기에 걸려 있는 걸로 해두자꾸나. 아저씨가 안 계시면 모처럼의 초대도 엉망이 돼요, 아주머니. 제가 아저씨께 말씀드릴래요. 그만둬라. 오라버니는 일단 말씀하시면 결정된 거야. 그보다는 빨리 치우고 케이크를 만들지 않으면 늦겠다. 정말 이걸로 부풀어 오를까? 뵀니? 이번엔 잊어버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머니. 하지만 잘 부풀어 오를까? 린다 아주머니께서 그러셨는데요. 요즘은 잡것이 섞인 게 많아서 베이킹 파우더가 좋은 건지 아닌지 좀처럼 구분해내기가 아주 힘들다잖아요, 아주머니. 정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정부 얘긴 그쯤 해두고 다 구워질 때까지 좀 쉬어라.
감기 기운은 어떠니? 감기 따윈 달아나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머니, 만일에 말이에요. 케이크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다. 이게 없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아. 앤의 케이크는 잘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빛 거품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케이크를 화덕에서 꺼냈습니다. 앤은 너무나 기뻐서 발그레해진 얼굴을 하고 빨간 제리를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앤은 케이크가 너무나 맛있어 입맛을 다실 엘렌 부인을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참 맛있어. 앤, 한 개 더 먹어도 될까? 네, 많이 드세요. 저 그럼 나도 한 개 더 먹어볼까? 아주머니! 케이크 다 됐어요. 선반에 올려놔라. 역시 제일 고급 그릇을 쓰는 거군요. 만지지 마라. 이제 막 닦아놓았으니까. 아주머니, 식탁을 들장미로 장식해도 될까요? 식탁을 장식하다니 우습구나. 내 생각에는 먹는 음식이 제일이지 쓸데없는 장식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베리 아주머니 댁에선 장식을 했다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셨대요. 미각과 함께 눈여기도 된다고 하셨다나 봐요. 그럼 좋을 대로 하렴. 다만 음식 그릇을 놓을 자리는 남겨둬야만 한다. 네, 알고 있어요. 케이크의 뒷마무리를 한 뒤에 말이야. 참,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지. 앤은 오늘의 초대를 꼭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저씨의 참석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저씨, 다 드셨어요? 아저씨, 절 마중 나와주셨던 그때 같아요. 글쎄다. 아무리 뒤 넥타이가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에, 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저씨 누워 계신 걸로 돼 있거든요. 글쎄다. 나는 네가 자꾸 앤, 어디에 있니? 손님들이 오셨는데. 자요, 가세요. 아이고 역시 난 그만둬야겠어. 아저씨, 앤! 꼭 오셔야 돼요. 마릴라와 앤은 정중하게 목사 네론을 맞아들여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엘렌 부인을 모시게 되니 앤은 아저씨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라버니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거 참 안 됐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아니, 매튜 오라버니. 아저씨,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매튜 오라버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앨런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 나는 이제 막 다 나았습니다. 자, 어서 들어가세요. 식탁이 참 아름답군요. 향기도 좋고 정말 멋진 장식이네요. 정성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앤이 장식한 겁니다. 어쩜 넌 시인이야, 앤 셜리. 고맙습니다, 사모님. 정말네. 애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튜도 마릴라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목사와 제법 즐거운 듯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앨런 부인에게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것은 바라는 쪽이 무리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일은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드디어 앤이 만든 레어 케이크를 맛볼 차례가 됐습니다. 자, 케이크 드시죠. 어머, 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더는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머, 부인, 부디 한쪽만 잡숴보세요. 앤이 부인을 위해서 정성껏 만든 거니까요. 어머, 그렇다면 먹어야겠군요. 참 맛있겠어요. 앤 셜리. 도대체 케이크 속에 뭘 넣었니? 과자 만드는 책에 써 있는 대로 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라니? 부인,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좋겠군요. 앤, 향료는 무엇을 넣었니? 바닐라요? 아주머니, 베이킹 파우더 탓이에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베이킹 파우더라니 말도 안 돼. 네가 쓴 바닐라병 당장 이리 가져오너라. 역시 바닐라인 거려. 이리 좀 줘봐라. 아우, 지독해. 앤, 넌 이 케이크의 향료로 상처에 바르는 진통제를 썼지 뭐냐? 네? 약장 선반에 들어있었지? 어, 지난주에 약병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헌 빈병에다 넣어두었던 거야. 하기는 조금은 내 책임도 있구나.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해뒀어야 했는데. 하지만 도대체 왜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감기에 잔뜩 걸렸었거든요. 이봐라, 앤! 아주머니, 전 지울 수 없는 수치를 남기고 말았어요. 이번 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고 이 에이보니에서 무슨 일이든지 금방 소문이 퍼지게 마련인걸요. 다이아나는 나더러 어떻게 케이크를 구웠느냐고 물어볼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부터 전 저 애가 상처에 바르는 약을 케이크에 향료로 썼단다 하는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이 조금이라도 기독교인다운 연민이 남아있다면 이런 처지에 놓인 저에게 지금 설거지를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네 분이 돌아가신 후에 하겠어요. 전 이제 두 번 다시 앨런 부인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혹시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린다 아주머니는 은윤을 독살하려고 한 고아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바르는 진통제는 독이 되지 않아요. 앨런 부인께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아주머니. 어서 일어나.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게 어떨까? 아니, 사모님. 앤셔리, 착한 아이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인 걸 뭐.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 케이크를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사모님. 잘 알고 있어. 게다가 맛이야 있건 없건 간에 네가 정성을 다해준 따뜻한 마음씨를 기쁘고 고맙게 생각해. 자, 이제 그만 울고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네 꽃밭을 좀 구경시켜줘. 매치 아저씨께서 네 전용 꽃밭이 있다고 그러셨어. 꼭 좀 구경시켜줘. 나도 꽃을 무척 좋아하거든. 앤은 순순히 함께 아래로 내려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앨런 부인이 자기와 뜻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로 하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에 바르는 약을 케이크에 넣은 일은 전혀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앤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내일은 아직 아무 실수도 하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니 즐겁지 않으세요? 내 말해두겠는데 틀림없이 내일도 실수를 저지를걸? 너처럼 실수를 잘하는 아인 처음 본다니까.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런 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주머니? 모르겠는데. 전 똑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거든요. 저런. 잇따라 새로운 실수를 계속하니까 마찬가지지 뭐. 어머나, 아주머니 모르세요? 한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요. 아무튼 그 케이크는 돼지한테나 갖다 줘라. 사람의 입에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 좋아요. 돼지들한테 먹어달라고 사정해야겠어요. 앤은 그런 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난 날치고는 뜻밖이라고 할 만큼 즐거운 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앤 자신도 몰랐지만 말입니다.